안녕하세요. 시내21 유튜브 계정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저는 시내21의 임세영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제가 제 돈 주고 샀었던 장난감들을 가져왔는데요. 이 장난감들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Kids lose their toys every day. I was made to help a child. I don't remember it being this hard. Woody, somebody's whispering in your ear. Everything's gonna be okay.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토이스토리 4인데요. 토이스토리 3가 이제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었죠. 이보다 더 완벽한 3부작이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한 호평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2014년쯤에 토이스토리 4가 이게 제작될 거라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기보다는 약간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이 정말 완벽하게 끝난 시리즈에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냐. 이게 약간 그 전 3편이 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돈을 벌기 위해 디즈니가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토이스토리 4는 픽사 스튜디오에 지금 이 소편이 왜 꼭 필요한지 굉장히 세련되게 이게 설득해낸 영화입니다. 1편은 앤디의 새로운 선물이 도착할 때마다 자리를 뺏길까 걱정하고 버즈를 질투하던 우디가 진정한 우정을 배워나가는 이야기였죠. 또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었던 버즈가 장난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이야기도 병행이 됐습니다. 2편은 언젠가 어린이에게 버림받을 것이라 두려워하던 우디가 행여 그런 날이 온다 해도 현재에 충실하리라 마음먹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망의 3편은 앤디가 대학에 갈 때가 되자 비로소 찾아온 이별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인간에 의지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장난감이 언젠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상시적 두려움에 대처해 나가는 긴 여정이었는데요. 그리고 9년 만에 후속편이 찾아왔습니다. 우디와 그의 친구들이 폭우에 쓸려갈 위험에 처한 알시카를 가까스로 구출하지만 토이스토리 3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고 대사로만 언급됐었던 보핏과 그의 양들이 급작스럽게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앤디에게 장난감을 물려받은 본인은 관객의 기대를 배신하죠. 그는 우디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디는 선택받지 못하는 상황에 폭주하던 1편의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어린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기 두려워하는 보니를 위해 몰래 그의 예비 소집에 동행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눈알과 반짝이 불, 파이프 클리너와 포크 숟가락으로 조립한 포키가 만들어지는 순간 역시 함께하게 되는데요. 보니의 사랑 덕분인지 포키는 다른 장난감처럼 생명력을 얻지만 어쩐지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보니의 가족이 자동차 여행을 떠나던 날 캠핑카에서 탈출한 포키를 설득하기 위해 우디는 그의 뒤를 쫓게 됩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항상 누군가가 납치를 당하고 그를 구한다 라는 이런 줄거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번 편에서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들은 원래 늘 장난감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앤디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던 보핍이라는 캐릭터가 다시 등장하는 것일 텐데요. 이제 그는 주인이 꼭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을 하면서 우디의 신념과 전편의 전제를 아예 뒤흔듭니다. 우디는 중요한 건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시리즈 내내 동료들을 설득해왔던 캐릭터죠. 때때로는 그가 설득당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선 3편의 영화에서 장난감이 인간에게 종속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전제였는데요. 이 영화의 경쾌한 분위기에 우리가 망각하기가 쉬운 건데, 이는 자의식을 가진 생명체에게 굉장히 잔인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생이 제멋대로인 인간은 앤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장난감을 성심껏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경험에 비추어만 생각을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토이스토리 3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추락을 앞둔 장난감들의 모습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결말을 염두에 둔 적이 있다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한편으로 수긍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이스토리 시리즈에서 인간의 변심에 상처받은 장난감은 2편의 제시가 그랬듯이 앤디 같은 선인에게 구원받거나 3편의 라쏘 같은 이제 악역이 되어 우스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어린이에게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을 받는 삶과 즐겁지 않지만 영원할 수 있는 삶 사이의 양자택일을 요구했었던 게 토이스토리 2의 줄거리였는데요. 여기에서 이 장난감이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선택지가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보핍은 1편이 나온 지 24년 만에 그 길을 택한 최초의 장난감입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 전반적으로 이제 잃어버린 장난감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잃어버린 장난감들이 굳이 인간에게 돌아오지 않고도 괜찮을 수 있었다는 진실이 드디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앞선 시리즈에서 간과했었던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이 만든 세계잖아요, 토이스토리는. 근데 인간이 만든 세계에서 주인공들의 실존적 위기가 인간에게서 비롯되면서 정작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 한 이 앞선 시리즈에서 우리가 장난감의 심정을 공감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인간 입장에 그냥 대입한 결과물이거나 되게 그냥 일방적인 연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에서 우디가 앤디의 부재한 아버지를 대신한다는 굉장히 유명한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의 영향 탓인지 장난감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항상 그들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토이스토리 4는 장난감은 그들이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인간과 늘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토이스토리 4에서 우디가 각성하는 과정은 포키의 정체성 찾기와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장난감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또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깨닫는 포키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우디의 서사와 이렇게 좀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 태어난 그가 좀 약간 신생아 같은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하면 포키는 우디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본인은 괜찮을 것이라는 버즈의 말을 듣고 비로소 모험을 떠날 용기를 얻는 우디는 쌍방향적인 감정 교류가 한 실존체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음을 포키를 통해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우디가 우연히 발을 들였다가 위기를 맞이하는 공간이 이번 편에 나오는데요. 바로 세컨드 찬스 골동품 가게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만나는 개비개비라는 공장에서부터 결함 있는 장난감으로 태어났던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타인의 사랑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캐릭터입니다. 누군가는 보피처럼 자유를 갈망하지만 누군가는 이제 다른 이와의 관계로부터 존재 이유를 확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 중 원하는 길을 스스로 찾을 기회가 우리의 장난감 친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토이스토리 4는 어느 한쪽만이 옳다는 납작한 결론을 내놓거나 모두가 깊은 철학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장난감 군상을 통해 삶을 이어가는 다양한 방식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자신의 진심을 고민하던 우디와 달리 버즈의 마음의 소리는 버튼을 누르면 랜덤으로 나오는 메시지를 치환돼서 이 영화에서 중요한 유머로 작용합니다. 시리즈 전제를 뒤흔드는 우디의 선택은 그가 이 시리즈에서 가장 복잡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성립 가능하고 보핍의 전복적인 캐릭터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실현이 됩니다. 이처럼 토이스토리 4는 전편의 전제였던 것을 이렇게 뒤흔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작품 안팎으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이스토리 1, 2를 연출했었고 픽사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존 라스터가 이제 픽사 내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2017년에 안식년을 갖고 2018년에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래는 이제 토이스토리 4의 연출도 맡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은 사실 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보핍과 이제 우디의 러브 스토리를 하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줄기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원래 존 라세터가 이번 작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기 직전에 원래 토이스토리 4의 시나리오 작가 일을 했었던 두 명이 또 나갔었거든요. 그때 나가면서 했었던 말이 이제 픽사 스튜디오와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곳은 뭐 이게 소수자라든지 여성들이 이렇게 똑같은 기회를 누리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작품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 의견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심지어 애니 파치의 인터뷰에 의하면은 이제 원래 시나리오에서 75%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좀 제작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편과 좀 확실히 두드러지는 업데이트가 몇 개 있었는데요. 이제 보피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2편에서는 이제 이거는 약간 어떤 에피소드인데 이제 블루레이에 수록된 제작진 코멘터리 중에 조스 웨던이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의 눈을 이용해서 보피 원피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말을 나누면서 좀 약간 제작진들끼리 이렇게 깔깔 웃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디나 버즈와 동등한 이 장난감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성희롱의 대상이 됐었던 이 캐릭터가 토이스토리 4에서는 세컨드 찬스 골동품 가게와 카니발 현장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캐릭터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캐릭터 업데이트가 된 것에는 이제 스토리
아티스트와 애니메이터, 모델러, 그리고 목소리 연기한 애니 파츠가 팀 보를 결성해서 전편에 그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살피고 논리적인 이유로 그가 원피스를 입지 않아도 되는 자유 같은 거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혹자는 사소한 섹스 스캔들 때문에 능력 있는 자를 배척하면 예술이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토이스토리 4 같은 경우는 내용 면에서나 제작 과정에서나 버릴 것을 좀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좀 9세대의 유물은 완벽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결과물 자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디즈니의 행보와 토이스토리 4의 성과 같은 것이 이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만에 디즈니는 수십 년간 디즈니가 쌓은 과오를 스스로 청산하겠다는, 혹은 그렇게 보이고 싶다는 의지를 포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백마탄 왕자의 구원을 거부하는 라푼젤이나 겨울왕국 같은 이제 사례에 이어서 최근에 미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알라딘은 애니메이션과 비교할 때 확실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알라딘 92년도판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자스민 공주가 자파를 속이기 위해 스스로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실사화에서는 이제 그 자스민 공주가 스스로 술탄이 되어 법을 바꾸게 됩니다. 스튜디오가 과거에 쌓았던 업적의 존경을 표하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쳐내는 행보는 대중성과 진보적 이미지를 동시에 가져가고 싶다는 어느 공룡 거대 미디어 그룹의 영리한 전략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관해서는 그 뿌리에 해당하는 존 라세터를 내보내고 1, 2, 3편의 전제가 됐던 것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화가 참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즈니가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이번 토이스토리 4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완벽한 시리즈의 마무리처럼 보였던 3편 이후에 4편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의 준성 완성도를 봤을 때 알 수 있듯이 존 라세터로 대표되는 픽사 1세대의 산물은 작품 안팎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상 밖으로 시리즈 사상 굉장히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토이스토리 4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 새로 도착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픽사 스튜디오와 디즈니가 선보일 야심작들에 좀 더 희망을 걸어도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I've looked at clouds that way, but now